각종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역효과를 나는 추가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인권센터가 오늘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할인 서류 미비 가정에게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뉴 한인 내일협회가 영업 재개를 앞두고 영업 방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찰 개혁 요구에 대응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주 등 3개 주의 하루 기준 코로나19 환자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 성소수자들이 적극 참여해 시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5개월 넘게 진전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주가 각종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우려했던 시위로 인한 재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그간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금지됐던 병원과 집단주택 방문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요양원 방문은 계속 금지됩니다. 또 경제 재개 3단계 지역의 경우 최대 25명까지의 모임을 갖는 것이 허용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뉴욕 주내 하루 사망자가 이틀 연속 25명을 기록하는 등 각종 지표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쿼모 주지사는 뉴욕시 감염률은 1.2%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지난주 1.7%에서 다시 개선된 것이며 항체 검사 결과는 뉴욕주 시 전역에서 각각 13.8%, 22%로 나타났습니다. 캐피털 리전이 오늘부터 경제 재개 3단계에 들어가 현재 뉴욕주 10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3단계이며 허드슨 밸리, 러안 두 지역이 2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8일 경제를 재개한 뉴욕시의 경우 22일 2단계 진입이 유력한 상황이었지만 아직까지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어제 뉴욕시 2단계 진압과 관련해 최근 대규모 군중이 모인 시위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됐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으며 변경될 수 있지만 여전히 7월 초가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남북협력의 결실이자 상징물로 평가돼 왔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에 역효과를 낳는 추가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남북 관계에서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 정부가 공식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협력 기조에 대해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어서 앞으로 한국의 대북 접근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정부의 이런 반응은 앞서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위협 등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 등의 표현을 쓰며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과 비교해 절제된 반응을 보이면서도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입니다.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남북관계 파탄 가능성을 경고하는 담화를 내놓는 것을 시작으로 13일 군사행동권을 총참모부에 넘기겠다며 군사행동도 암시한 담화를 포함해 통일 전선부 등 여러 기구와 당국자를 동원해 대남 공세 발언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또 북한은 9일 남북통신선을 전면 차단하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 단계적 대적사업 계획을 심의했다고 거론하고 후속 대남 조치를 예고한 데 이어 연락사무소 폭파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최근 행보는 남측에 대한 공세에 집중돼 있지만 한편으로는 북미 관계가
교착에 빠져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을 향한 압박의 성격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미 언론들은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을 긴급 뉴스로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언론은 최근 대북 전단 등으로 인한 긴장 고조, 사무소 건물 폭파로 이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남북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소수 이민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민권센터가 오늘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한인 서류 미비 가정에게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민권센터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연방정부의 현금 지원이나 실업수당 혜택 등에서 소외된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지난 5월부터 100만 달러를 목표로 재원을 마련하고 서류 미비 한인 동포 1000가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민권센터는 여러 기업, 단체, 파트너 등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고 자체적으로도 기금을 모금해 재원을 마련해 왔습니다. 민권센터는 지난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약 2,000여 명의 지원자들을 보낸 서류를 검토했으며 오늘부터 총 1,058가구를 선정해 지원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민권센터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적정 방문객 수 제한으로 하루 100명의 입원수를 제한해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저희 민권센터가 지난 5월 중순부터 모집을 시작해서 그동안의 쭉 행정조치 기간을 거치고 드디어 뉴욕 이민자연맹과 오픈 소사이어티 파운데이션이 후원한 기금을 바탕으로 뉴욕시 일원의 서류 미비 가정과 또 어려운 처지의 한인 동포 가정들에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1,058가구에게 현금화할 수 있는 데비카드를 분배할 예정입니다. 총 2,000여 명이 넘는 한인분들께서 지원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이제 가족수 단위로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그동안 한 가구 내 중복 신청이나 또 다른 재단의 지원을 받았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전부 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그동안 아무 데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셨고 민권센터에 처음 문의하신 분들은 모두가 저희가 수용해서 전원 도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은 현금 프리페이드 데비카드로 가정 인원수에 차등 지급됐습니다. 오늘 민권센터는 뉴욕주 정부의 코로나19 예방 지침에 따라 대상자의 방문을 예약제로 진행했습니다. 뉴욕 한인 네일협회가 영업 재개를 앞두고 코로나19 안전수칙 등을 포함한 영업 방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플러싱에 위치한 뉴욕 한인 네일협회는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영업 재개에 따른 안전수칙과 네일살롱 업주와 직원들을 위한 세부 방침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네일협회는 뉴욕주 보건부, 연방자료정보와 질병통제예방센터, 코로나19 예방지침, 직업안전과 보건관리국 직장지침에 따른 안면 가리개 등 개인보호 장비 지침, 청소와 소독 지침 등의 자료를 참석한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전달했습니다. 네일살롱이 오픈하더라도 질병통제예방센터, 뉴욕주 보건국 지침에 따라 2주마다 직원 코로나19 테스트를 실시해야 하고 마스크, 고글 사용, 손님을 위한 가림막을 사용해야 하며 6피트 유지는 물론 손님을 대할 때마다 매회 장비와 자리 등을 소독하고 출입문, 손잡이, 전화 등 소독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협회에서 준비하는 상황들은 주정부나 아니면은 디파트먼트 헬스에서 나오는 그 안전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맨더터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이런 포스트 기본적인 거 포스트 이거는 반드시 붙여셔야 돼요. 그래서 종업원에 대한 리스트, 손님에 대한 여러 가지 클라이언트 애프터 어떻게 해야 되는 서류들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또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런 서류가 무척 많아요.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질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협회로 연락해 주시고 방문해 주셔야 돼요. 네일협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플러싱 소재 뉴욕 한인 네일협회 사무실에서 사전 예약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박경훈 회장은 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검사를 통해 더 많은 회원들이 코로나19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재개장 시 오픈을 위해 만전을 기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저지 한인 네일협회 손종만 회장은 협회 회원 대상으로 정부에서 내려온 주요 사항들을 이메일과 온라인을 통해 수차례 정보를 공유했다고 전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자료집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오는 목금 오전 10시 30분에서 3시 사이 뉴저지 협회에서 포스터와 재개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찰 개혁 요구에 대응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찰의 지지를 의식해 미온적인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인종과 종교, 피부색, 신념을 가진 미국인에게 미래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과도한 물리력 사용으로 민원이 제기된 경찰을 추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경찰서가 물리력 사용과 긴장 완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나 중독자, 노숙자 등 비폭력적인 신고에 대처할 때 사회복지사가 함께 대응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재정적 유인책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의 생명이 위험할 때를 제외하고는 경찰의 목조르기가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이 경찰 예산 삭감 요구 운동의 대안이라고 밝히면서 이 같은 운동은 급진적이고 위험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향해 그들은 어떻게 할지 방법을 몰랐다며 경찰 개혁에 관해 더 강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목조르기가 이미 미 전역의 경찰서에서 대부분 금지됐다고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시스템적인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를 비판했지만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의 경찰서 개혁 프로그램을 후퇴시킨 것은 트럼프 행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은 법 집행관들이 자신의 강력한 지지층이라고 생각해 조심스러워했다고 전했으며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 불평등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정책적 대응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본격적인 경제 재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주 등 3개 주의 하루 기준 코로나19 환자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텍사스주의 그레그 에버트 주지사는 어제 신규 환자가 2,622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최고는 지난 10일에 2,504명이었습니다. 이번 환자도 2,518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텍사스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플로리다주에서도 어제 2,783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아리조나주에서는 2,392명이 감염됐습니다. 플로리다주의 경우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의 비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친구 생일날 바에서 술을 마신 20대 여성 16명 모두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들 모두 가벼운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주로 이민자들이 일하는 농장, 교도소, 장기 요양시설 등에서 환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와 관련해 미국은 코로나19의 2차 유행 단계가 아닌 1차 유행 단계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가 물러가기도 전에 경제 재개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에서 3주째 계속되고 있는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 성전환 흑인 여성 등 성소수자들이 적극 참여해 성전환 흑인 여성 목숨도 중요하다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하고 있어 흑인 여성 민권 운동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뉴욕에서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인종차별 항의 시위는 성소수자들 15,000여 명이 연일 참석해 성전환 흑인 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을 요구하며 시위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폭력 종식 요구는 지난 몇 년간 미 전역에서 성전환 흑인 여성 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성전환 흑인 여성 2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8일 필라델피아에서 27세 여성 도미니크 펠스가 칼에 찔려 숨졌습니다. 다음 날에는 오하이오주에서 25세 리암 아일톤이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뉴욕의 성소수자 시위는 브루클린의 유명한 여장 남자 스타인 웨스트 다코타가 이끌고 있습니다. 다코타는 1917년 뉴욕에서 전미 유색인종 연합 침묵 시위를 주도해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시위에는 만여 명이 참석해 모두 흰색 옷을 입고 5번가를 조용히 행진하며 흑인에 대한 폭력 종식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 참석한 성소수자들 대부분도 마스크를 쓰고 평화 행진을 했습니다. 주최 측은 도로 곳곳에 손 소독제를 배치하는 등 코로나 감염 예방에 조치를 취했습니다. 6피트 거리 두기는 잘 지켜지지 않았지만 시위 참가자 중 코로나 감염 사례는 현재까지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5개월 넘게 진전돼 지난달 10개월 넘은 진전에 이어 2달 연속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020년 7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2018년 4월 15일로 지난 6월 중 2017년 11월 8일보다 5개월 1주 진전됐습니다. 반면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019년 4월 1일로 지난 5월 중에 3개월 개선된 이후 2달 연속 동결됐습니다. 접수 가능일은 동결됐지만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0월 문호에서 오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업 1순위, 2순위, 4순위, 5순위는 지난달과 동일하게 비자 발급 우선 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습니다. 종교이민과 투자이민은 모두 오픈돼 7월에도 계속 영주권을 최종 승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2A 순위만 비자 발급 우선 일자, 접수 가능 우선 일자 모두 오픈과 다름없는 상황이고 나머지 가족이민은 매달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일간지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를 보겠습니다. Reconsidering the past, one statue at a time. Movement confronts stony symbols of difficult history.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인한 분노는 현재 미국에서 인종차별과 억압의 상징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국적인 운동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화면 사진에는 시위대들이 동상들을 철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Albuquerque removing a statue of Juan de Oñate, whose cruelty to Native Americans led to exile. 알버커키에 위치한 후안 데 오냐테의 동상을 철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미국 원주민에 대한 그의 잔인함이 이 같은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Frankfurt, a statue of Jefferson Davis, the Confederacy's president, leaving Kentucky's capital. 켄터키 국회의사당을 떠나는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의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의 동상이 보입니다. St. Louis, a statue of Christopher Columbus, one of many to be taken down across the country. St. Louis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동상이 철거되고 있고 전국에 있는 그의 동상들도 철거될 예정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Sales rebound as U.S. begins its long thaw. Wallets reopening, but maybe not for too long. Retail sales rebounded sharply in May as thousands of stores and restaurants reopened after lockdowns were lifted, and federal stimulus checks and tax refunds fueled a burst of spending, a sign that the United States economy is lurching back to life. 소매 판매는 5월에 수천 개의 상점과 식당들이 다시 문을 열면서 급격히 반등했고 연방 정부의 경기 부양 프로그램과 세금 환급은 지출 중대를 부추겼습니다. 이것은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몇몇 경제학자들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The May numbers followed 2 months of record decline, and overall sales were still down 8% from February. Some categories like clothing were down as much as 63% from a year earlier, and many of the stores and restaurants that welcomed back customers last month did so with fewer employees, reflecting a permanently altered retail landscape and an ominous sign for the labor market. 5월 수치는 두 달 동안의 기록적인 감소에 이은 것이며 전체 매출은 2월에 비해 여전히 8% 감소했습니다. 의류 사업은 1년 전보다 63%나 감소했고 그리고 많은 가게와 음식점들은 이전보다
더 적은 수의 종업원으로 영업하면서 영구적으로 변화된 소매업 풍경과 노동 시장의 쇠퇴 조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I think a lot of it is lockdown fatigue, said Beth Ann Bovino, chief U.S. economist at S&P Global. I would caution not to be fooled by this large gain.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in repairing the economy. S&P 글로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베스 앤 보비노는 현재의 큰 이득은 오랜 자택 대피령 이후 재개에 따른 것으로 이 현상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경제 회복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합니다. 헤드라인 다른 기사를 보겠습니다. How the charges for a virus test soared to $2,315. Prices go unregulated. Labs taking advantage when Congress pays the medical bill.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의료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00 정도 되는 코로나 검사가 어떤 시설에서는 $2,000 이상의 비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검사 비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This tends to have two major outcomes that health policy experts have seen before and are seeing again with coronavirus testing. The first is high prices overall. Most medical care in the United States costs double or triple what it would be in a peer country. An appendectomy, for example, costs $3,050 in Britain and $6,710 in New Zealand, two countries that regulate health prices. In the United States, the average price is $13,020. 보건정책 전문가들은 미국의 의료비에 대해 두 가지 주요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다시 짚어봤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의료비는 첫째, 전반적으로 높습니다. 다른 국가보다 2배 또는 3배 정도 비싼데 예를 들어 맹장 수술은 영국에서는 $3,050, 뉴질랜드에서는 $6,710, 미국의 경우 평균 $13,020라고 합니다. 8페이지로 가서 그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The second outcome is huge, price variation. As each doctor's office and hospital sets its own charges for care, one 2012 study found that hospitals in California charged between $1,529 and $182,955 for uncomplicated appendectomies. 두 번째 결과는 큰 가격 변동입니다. 각 진료실과 병원이 진료비를 따로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2012년에 한 연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병원들이 맹장 수술에 대해 적게는 $1,529에서 많게는 $182,955 사이의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영국 옥스포드대 연구팀이 코로나19 환자 6,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이 코로나19 사망률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환자에게 소량의 덱사메타손을 치료제로 사용한 뒤 이를 투약받지 않은 환자와 비교한 결과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환자의 사망 위험은 28에서 40%, 기타 산소 치료를 받는 환자의 사망 위험은 20에서 25%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욕 주정부와 주 검찰은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채 상환 유예 조치를 7월 16일까지 1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가 운영하는 각 5곳의 주립병원과 베테랑스 병원 등의 의료비를 갚지 않았거나 뉴욕 주립대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 기간 부채를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정부가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도 납부 기한이 연장되고 이 기간 동안에는 부채에 대한 이자나 수수료 부과도 중단됩니다. 세계 4대 그랜드슬램 테니스 대회 하나로 퀸즈 플러싱에서 치러지는 US 오픈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당초 일정대로 개최됩니다. 다만 관중 없이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4대 그랜드슬램 테니스 대회 가운데 지난 1월 호주 오픈만 정상적으로 열렸으며 5월 개최 예정이던 프랑스 오픈은 9월로 연기됐고 6월 말로 예정된 윈블던은 대회가 취소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육로 국경 폐쇄를 최소 7월 21일까지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북미 3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21일부터 비필수적 이동을 금지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 조치를 이미 2차례 연장한 바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는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기후위기가 불러온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철저한 생활 방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의 환경 보호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